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란TV입니다. 테슬라 살려는 드릴게라는 좀 재밌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중국 판매량, 전주 중국 판매량 나왔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오늘 장 마감 현황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괜찮았어요. 나스닥도 거의 1%대 가까운 상승으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어제 장에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급반등세를 연출했었죠. 엔비디아는 8%대, 테슬라는 7%대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러한 반등세가 장 초반에도 이어지는 분위기였어요. 자, 하지만 금융주의 하락이 이러한 나스닥의 반등세의 발목을 잡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무디스라든지 피치라든지 세계 3대 신용평가 회사죠. 계속해서 이 신용평가 회사에서 증시에 찬물을 끼얹는 분위기예요. 미국의 신용등급도 강등시키고 은행들의 신용등급을 계속 강등시키고 있죠. 오늘은 S&P에서 은행 5곳에 등급을 한 단계씩 낮추며 시장 반등에 부담을 주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급반등세를 보여주면서 오늘도 어느 정도 반등세가 초반에 유지되는 모습이었는데요. 금융주들이 S&P의 신용등급 강등에 따라서 전반적인 증시 하락을 불러일으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렇게 두 가지 또 중대한 매크로 이슈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23일 수요일 장 마감 이후에 발표된 엔비디아 실적 발표라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25일 금요일 미국 장 중에 오전 중에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의장의 연설이 있어요. 자, 이에 따라서 추 금리 인상 기조에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한번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상반기 미국장 주도주이자 AI 주식의 대표 주자라고 볼 수 있겠죠. 엔비디아가 2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할지 3분기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나스닥의 반등세가 지속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 하락할지가 어느 정도 가늠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늘은 은행주들이 약세를 보였어요. S&P의 신용등급 강등 여파가 작용한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이에 따라서 테슬라도 오늘 3%에서 4% 가까운 상승을 할 수 있었는데 장 막판에 어느 정도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0.83%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그리고 어저께 8% 넘게 상승하면서 오늘 차익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했을 때 팔고자 하는 세력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 나스닥이 13,200에 지지라인에 닿으면서 반등세를 연출을 했는데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유가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오고 3분기 가이던스마저 괜찮게 나오면 다시 한번 51선을 뚫고 올라갈 수도 있는 나스닥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금은 하향 추세라고 볼 수 있고 올해 2월에서 3월 달에 이렇게 조정 구간이 다시 한번 연출이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자, 이때 당시에는 201선을 하회 이탈하기도 했습니다. 이 파란색 선을. 하지만 지금은 파란색 선과 어느 정도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조정 구간이 좀 더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추매는 좀 여유롭게 진행하시면 좋겠다라고 지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잭슨홀 미팅이 있는데 시장에서는 뭔가 매파적인 발언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9월 20일 금리 동결 가능성이 약간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86.5%였는데 자, 이거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84.5%로서 약 2%포인트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어요. 다만 아직까지는 동결 가능성이 80%대로서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잭슨홀 미팅이 끝나면 추후 금리 인상 가능성도 드라마틱하게 바뀔 수 있으니까 관련된 소식 나오면 계속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테슬라는 금일 0.83% 상승한 233불로 마감을 했는데 장중에 240불도 넘어가는 3%대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엔비디아도 좀 하락을 하고요. 은행주들의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장 분위기가 좋진 않았어요. 그러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고 음봉으로 오늘 마감을 했습니다. 한 240불대가 강력한 지지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저항으로 좀 작용하는 분위기고요. 다만 240불에서 200불 사이는 하반기 테슬라의 호재들과 내년에 성장할 테슬라의 기업 가치를 생각해 보면은 싼 주가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지금의 구간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다시 한번 주제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어제 테슬라 주가가 7% 넘게 상승을 하고 오늘은 약 1%대 가까운 상승을 했는데요.
일단 그 반등세가 나온 이유는 테슬라 하반기에 좋은 호재들이 있죠. 모델 3 리프레시 출시라든지 테슬라 사이버 트럭 출시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여 넘게 이렇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인 상승세가 반등세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몇몇 증권사들이 테슬라와 관련돼서 매수 추천 의견을 내놓음으로써 뭔가 좋은 분위기에 더욱더 불을 붙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증권사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려되는 부분은 최근에 중국 내 모델 Y 롱레인저 퍼포먼스 가격의 인하가 있었고 모델 SX도 일부 가격 인하가 있었죠. 자, 이러한 가격 인하가 전반적으로 하반기에 테슬라 마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는 부정적인 그런 의견도 있지만 이것을 뒤엎을 만한 요인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사이버 트럭 출시, FSD 12 출시, 이에 따른 완전 자율주행에 채택률이 좀 올라가겠다. 그리고 기가 멕시코의 건설이라든지 기가 인디아의 발표라든지 새로운 시장으로도 또 확장할 수도 있겠죠. 일단 180만 대가 올해 연간 생산 목표이자 판매 목표인데요. 착실하게 잘 달성해 가고 있다라고 베어드라는 곳은 얘기하고 있어요. 목표가 300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게리 블랙 역시 마찬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게리 블랙이 2023년 연내 그러니까 하반기 이내에 테슬라 주가 상승을 자극할 촉매제로서 이렇게 5가지를 꼽고 있는데요. 일단 4번이 눈에 띕니다. 스테이브 오토 그로스 마진 4Q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원래는 이 4번이 3Q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3분기 실적 발표가 되면 마진율이 어느 정도 안정화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자, 이게 4분기로 옮겨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중국의 모델 Y 가격 인하가 있었고 모델 SX도 가격 인하가 있었죠. 자, 그런 것을 반영해서 3분기까지는 마진율이 좀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우려하는 것 같아요. 이래 글을 통해서 4분기로 좀 옮긴 것 같습니다. 이는 호재라고는 할 수 없겠죠. 좀 더 부정적인 요인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를 뒤엎을 만한 강력한 요인,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델 3 리프레시 런칭과 함께 사이버 트럭 런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건 올해 4분기부터요. 연준에서 금리 인하에 돌입할 수도 있다라고 게리 블랙은 또 여기에 적어놓고 있네요. 일단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시장에서는 내년 2분기를 금리 인하 시기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모델 3 이렇게 리프레시 차량들이 지금 기가 상하이에 많이 보이는 것으로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빠르면 9월 중순에서 10월 초 사이에 인도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모델 3 하이랜드로 생산 라인을 바꾸려면 기존 생산해왔던 모델들의 생산 감소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 감소는 판매 감소로 이어질 수 있겠는데요. 전주 중국 보험 등록 대수가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8월 14일부터 20일까지의 보험 등록 대수, 중국 내 로컬 판매 테슬라 판매 등록 대수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13,900대 정도로 나왔는데요. 다른 분기들과 비교했을 때도 괜찮은 그런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보라색 선이 2023년 3분기 지금 주별 판매 실적인데요. 괜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른 주들에 비해서도 다른 분기에 비해서도 괜찮은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고, 자, 이를 누계로 트렌드를 이렇게 산정을 해보면요. 자, 이 보라색 선이 파란색 선 위에 있습니다. 지금 7주차가, 그러니까 2023년 3분기 7주차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다른 전분기들의 7주차와 비교했을 때 누적 판매 등록 대수가 더 많죠. 72,000대로 더 많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슬라 중국 판매 최고 기록, 분기 최고 기록은 2023년 2분기, 그러니까 전분기였어요. 이 파란색 선인데 이 파란색 선보다 더 높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2023년 3분기 추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추세가 지속 유지된다라고 하면 이 파란색 선을 넘어설 수 있겠죠. 분기 최고 기록인 15만 6천 대를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모델 3 하이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분명히 7, 8월 달에 라인 업그레이드 작업이 있었고요.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의 중국 로컬 판매량은 잘 달성이 되고 있다는 희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또한 오늘 새벽에 확인해본 중국 소식통에 따르면요, 테슬라 is preparing its production capacity for the upcoming sales explosion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upcoming sales explosion이라는 말이 있죠. explosion은 폭발이라는 뜻이고 sales explosion은 판매량 폭발이 되겠죠. 다가올 판매량 폭발에 대해서 테슬라는 지금 캐파를 준비 중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새로운 모델 3가 너무나도 매력적이라는 것이죠. 상품성도 대거 강화를 했지만 차량 가격이 20만 위안대를 보이면서 자, 우리나라 기준으로 했을 때 3천만 원대 중반, 3천만 원대 후반으로서 거의 소나타 가격에 준할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보조금을 받으면 아반떼 풀옵션급의 가격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내연기관 차를 살 이유가 전혀 없겠죠. 자, 앞으로 내연기관 차를 사게 되면은요, 감가상각이 상당히 심할 것입니다. 차는 한번 사면 최소한 10년 정도 운행한다고 봤을 때 10년 후에 내연기관 차량의 중고차 가격은 정말 똥값이 될 수도 있어요. 소위 말해서. 하지만 이러한 모델 3, 이러한 테슬라의 전기 차량은 그렇게 큰 감가상각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트렌드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소나타나 아반떼를 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아무튼 여기에도 또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는데 will be delivered at the end of September라는 말이 있어요. 자, 9월 말에는 모델 3 리프레시가 인도가 될 것이다. 자, 9월부터 모델 3 배터리 생산 라인도 다시 재가동될 것이다 라고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9월 말, 즉 게리 블랙이 얘기하고 있는 3분기 이내에 모델 3 리프레시 하이랜드는 충분히 출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8월 말이니까 자,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좀 약할 때 자, 이런 호재를 충분히 대비할 필요가 있겠죠. 아무튼 확정적 미래를 가지고 있는 테슬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롱텀 펀더멘털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일단 단기적으로도 모델 3 리프레시와 사이버트럭 런칭에 따라서 괜찮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물론 매크로 경제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뭐 내년부터 연준의 금리 인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엔 정말 좋아질 것으로도 판단이 들어요. 자, 그리고 2030년까지 테슬라의 기업가치 상승은 지속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자, 글로벌 EV 침투율은 계속해서 상승 중에 있어요. 올해 아마 마감을 하게 되면 전체 신차 판매 중에 약 한 15% 가까이는 EV가 될 것으로 지금 여겨지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이를 선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내년에는 사이버 트럭이 본격적으로 판매가 되고 2025년부터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비어클 바로 25,000불대의 모델 2가 되겠죠. 그리고 레벨 4 자율주행에 준하는 FSD가 2024년 내에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도 지금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트렌드가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요, 테슬라는 올해 185만 대 판매에서 2030년까지 1000만 대 이상, 연간 1000만 대 이상 판매량을 늘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판매량 기준으로 연평균 28%의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테슬라의 EPS는 연간 3.6불 수준에서요, 2030년에 24불까지 약 7배 정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테슬라의 다른 사업도 커질 수 있겠죠. 뭐 대표적으로 ESS, 즉 에너지 저장 장치 산업이라든지 옵티머스, 테슬라 봇의 본격적인 판매라든지 로봇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우러진다면 더 큰 성장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테슬라입니다. 일단 게리 블랙은 이러한 가치를 현재 가치로 할인했을 때 1년 목표 주가를 320불 정도로 잡고 있어요. 자, 이런 장기적인 그리고 상당히 확정적인 미래 가치를 가지고 있는 테슬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할 필요 있겠고요. 반면에 다른 레거시 오토메이커, 즉 폭스바겐이라든지 도요타라든지 현대기아라든지 이런 회사들은요, 자, 이 멘트에 어울린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Legacy Automotive are about to have their Kodak moment라는 말이 있는데요. 자, be about to 무언가를 앞에 두고 있다, 뭐 이런 뜻이죠. 바로 직전에 있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코닥 모먼트라는 게 있는데요. 코닥은 필름 회사로 유명한 회사였죠. 필름 카메라를 개발했던 회사이기도 한데요. 코닥이 실제로 디지털 카메라도 개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개발했는데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을 하게 되면 그것이 널리 보급이 되면 자사의 캐시카우라고 할 수 있는 필름 판매가 줄어들 것을 염려해서 디지털 카메라로 전환을 못했어요. 그러면서 망했던 회사라고 볼 수 있겠는데, 혹자는 지금 의류 브랜드로 알고 있는 젊은 사람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트윗에 일론 머스크가
답변을 달았어요. 일론 머스크는 오토메이커들을 걱정스럽게 염려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불행하게도 많은 오토메이커들이 이러한 트렌드에 해당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코닥 모먼트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대부분이 이러한 상황을 이해를 하고 있지만 그 변화는 상당히 늦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전기차로 변환하자니 지금 당장 수익이 나는 것도 아니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솔직히 테슬라 같은 경쟁력을 만들어내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게 지금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현대기아마저 전기차 판매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서 뭐 생산량 감소에 처하기도 했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테슬라와 같은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테슬라의 기술을 도입할 필요가 있겠죠. 테슬라의 특허라든지 슈퍼차저 개방에 합류한다든지 FSD 라이센싱을 통해서 전기차에, 그러니까 레거시 오토메이커의 전기차 경쟁력을 한층 더 올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하지만 문제는 테슬라의 이러한 기술들을 차입을 하게 되면은 로열티를 지불을 해야겠죠. 그리고 테슬라 생태계에 편입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는 뭐 핸드폰 시장이랑 뭐 다름이 없겠죠. 현재 안드로이드와 뭐 아이폰으로 대표가 되는, iOS로 대표가 되는 구글과 애플이 휴대폰, 스마트폰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 그러한 게 테슬라의 생태계와 일맥상통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이러한 멘트는요. 자, 오토메이커들, 레거시 오토메이커들 살려는 드릴 테니까 테슬라에게 종속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이러한 발언이 정말 독단적인 발언이 아닌 게요. 실제로 고객들은 테슬라를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무섭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경제지표 발표로 유명한 학교죠. 미시간 대학교에서 개발을 했고 미국 내 400개 이상 대기업 대상을 상대로 고객 만족도를 조사하는 이 ACSI에 따르면요. 테슬라는 럭셔리 자동차 제조업체 중에서 고객 만족도 부문에서 렉서스와 공동 1위를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미국 고객들이 인정한 카메이커라는 것이죠. 렉서스는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1점 떨어졌어요. 그래서 83점을 받았고 테슬라는 100점 만점에서 지난해 79점이었는데 4점이나 오르면서 83점으로서 렉서스와 동률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공동 1위가 됐고 나머지는 뭐 캐딜락, 아우디, 메르세데스 벤츠, BMW 이런 회사가 있겠죠. 모두 한 80대 초반의 점수를 보여주고 있지만 어쨌든 1등은 테슬라가 차지를 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의 이러한 자신감은요 충분히 고객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이러한 미래 가치를 생각을 했을 때요. 단기적인 주가 하락에 크게 흔들리지 말고 길게 투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이버 듀두님께서 재밌는 트윗을 하나 올려주셨는데요. 친구의 명장면이죠. 대표적인 장면. 자, 이 장면을 패러디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 선생님께서 아버지 뭐 하시노?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자 학생이 20년 부터 테슬라 주준대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 뭐라고 하면서 카페베네로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자, 선생님이 언제 식사하자고 말씀드리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끝마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20년 후에 테슬라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ESS라든지 그리고 전기차라든지 너무나도 강력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 자, 어디까지 테슬라가 발전할지 정말 가늠이 안 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테슬라의 지분을 확보한 상황에서 정말 앞으로 한 20년 동안 자신의 본업과 행복에만 집중을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정말 이러한 상황이 또 펼쳐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